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3주차죠? 네, 3주차인데, 이쪽 분들 다 어디 가셨어? 이쪽으로 옮기신 건가?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네. 자, 이제 오늘 용도구역 중에서 지난 시간에 15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 156페이지, 용도구역 중에서 4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된 거 할 차례인데, 자, 페이지 156페이지 맞죠? 네. 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날 거야. 뭐 집에 가서 복습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민법하고 개론 보시고 공법을 저런 게 있구나 한번 들어두는 거야. 귀 뚫는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귀가 열려야 책도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읽히지. 그냥 막 계속 내가 모르는 단어 읽고 있어봤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서 막 읽었던 기억이 달과 육펜스라는 책 있거든요. 달과 육펜스라는 책이 있는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제아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였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재밌다, 소설 너무 재밌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분이고 단어들도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얘도 단어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거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용도구역 중에 유일하게 조금 좋은 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묶이면은 개발을 제한한다는 거니까 별로 안 좋은데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겠대. 여기 지역은 규제가 그동안 너무 셌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시가 있는데 A시라는 도시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막 이렇게 몰리는 지역인데 그동안 규제가 좀 너무 심했어요. 규제가 강해서 여기를 뭔가 활용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너무 세니까 사람은 많이 오는데 기능이 떨어져. 그럼 기능을 다시 한번 되살리자. 되살리려면 규제를 좀 풀어야 되죠. 이걸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다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지역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묶어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지정되면 좋은 거로 봐야 돼? 이건 나쁜 거로 봐야 돼? 좋은 거죠.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완전 좋은 거야. 그러면 누가 지정할 거냐? 어떤 절차로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혹시 제가 이거 도시군 관리 내용이 6개인데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입 돌아가네 했었죠. 예. 그 입이 뭐야? 요놈이었어요. 요놈이었으니까 무슨 계획으로 제가 하겠구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제가 하겠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누가 결정하냐는 뭐 나중에 외우면 되는데 지금 권한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요 계획을 입안해서 계획을 짜서 결정이 딱 되면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야 라고 이제 하겠대요. 그럼 이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29회 때 나와버렸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다. 설명이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올해 시험에는 안 나오겠네.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다시 나온다는 보장이 거의 없는 게 대상 지역을 올해 물었는데 내년에 또 묻는다? 절대 없어요. 제가 여기 20년을 강의했는데 여지껏 몇 번을 봤을 거 아닙니까? 20번을 봤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이제 외워야 돼? 이제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돼. 작년에 할 때는 이거 꼭 외우고 가세요 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외우지 마세요. 예. 제 말 이해됐죠? 공부는 자기가 양을 줄여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양을 못 줄이니까 제가 줄일 거예요. 그럼 대상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한번 읽어두는 거야. 리딩이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두고 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짜겠네. 그럼 올해 혹시라도 나오면 이 계획 파트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이게 29회 때 시험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30회 대비할 때는 뭘 꼭 외워야겠냐? 계획의 내용을 외워야 돼요. 그럼 답으로 나오는 거 외우는 게 낫까? 여기 있는 거 8개 다 외우는 게 낫까? 답으로 나오는 거 하나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방법은 내가 다 제시할 테니까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지정권자가 지정 딱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의 대상입니까? 그거를 이제 책에다 써놨는데 156페이지에 1번에 큰 4번에 1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등 써있죠? 1번부터 봅니다. 자, 결정권자, 도시군 간의 결정권자가 도시지역 안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한다는 얘기는 기능이 떨어졌던 데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하는 건 정비하는 거지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정비하거나 다시 살리는 거 뭐라고 그러죠? 재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지역인데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
네, 그래서 이 교통결절지로부터 야 여기 1km 반경 안에 있으면 유동이 뭐 되게 많을 거 아니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 A시라는 도시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도심지죠. 아니면 도심 아니면 부도심지일 거라. 그럼 도심 부도심인데 기능이 좀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한다. 우리 철도 타려면 서울역 가죠. 인천에서는 인천역을 갈 거고 그럼 이제 어떤 역세권 주변이나 또 예를 들어서 버스 터미널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기능이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묻겠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도시 정비한다고 그랬어요?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정비 촉진하고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육성을 좀 해보겠다. 인정이 된다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 5가지 중에 하나에 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다. 1.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방금 전에 말한 도심이나 부도심의 생활권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2. 철도 역사, 터미널, 바글바글한 데죠. 예. 그리고 항만, 공공, 청사, 문화, 시설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바글바글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3번에 3개 이상 노선이면 이제 여러 개 노선이 교차하는데 그 결절되는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미터요? 1km인데 우리 시험에서 옛날에 재작년에 3km로 나왔어요. 예. 근데 그건 뭐냐면 지문으로 한번 나와서 예를 들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설명인데 뭐 틀린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정비법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중 밀집 지역으로 주거 공업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상업 지역이 빠졌거든요. 상업 지역이 아닌데 바글바글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중에 대표적인 주거 공업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나 5번에 도시 재생 활성화를 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재생 활성화 지역인데 이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게 올해 나올 때 1, 2, 3, 4, 5 그대로 써놓고 5번에 도시경제 기반형 파란 색깔 있죠. 그걸 다른 단어로 바꿔서 써놓고 틀린 거 골라라 했었어. 뭐 이제 문제 자체가 그런 유형이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혹시 나온다면 몇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3번. 5번을 틀리게 했기 때문에 안 나올 거고 3번 아니면 4번이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대상 지역이다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설명인데 틀린 것 골라라 할 거면 3, 4번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네. 그럼 트리플 역세권 몇 킬로미터? 1km. 주거하고 상업하고 공업 중에 무슨 지역 빼고? 상업지역 빼고. 그럼 이제 그거 정도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바글바글한데 기능 떨어졌어. 그럼 규제를 뭐 해줘야 되겠네요? 완화. 그러면 야 높이 제한도 완화해줄게. 올려줄게.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더 짙게 해줄게. 용도도 내가 더 짙게 해줄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제가 되어 있는 게 용도 지역에도 규제되어 있고요. 지구에도 규제되어 있고 구역에도 지정되어 있어. 이거 무슨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였냐 이거? 도시군관리계획 지정하던 거를 여기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가치는 어떻게 되겠네? 상승하죠. 그럼 이 땅 소유자는 가만히 있다가 딱 올라간 거죠. 그럼 이거 하려면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것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를 할 건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짜야 되는 게 이 지구단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완화했으니까 용도지역 바꿔야 되고 건폐율 용도 완화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완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건데 설치할 때 뭐가 들어가겠네? 비용 들어가겠죠.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냐? 그 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 제공해야죠. 지정되기 전에 내 땅이 4억이었는데 지정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7억이 됐다. 이 사람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이 올라간 거예요? 3억 정도 올라갔으면 이거 정도 범위 내에서 비용을 좀 납부해라 이렇게 해야죠.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얘만 올라간 거잖아. 이걸 법에서는 토지 가치 상승분이라고 그래요.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 납부해라. 그걸 이제 법조문화 시켜놓은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이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알면 단어는 안 외워도 돼요. 이해는 된 거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어떤 내용 짜는지 2번이 중요한 겁니다. 157페이지 쌍가로 2번. 아까 지정이 나왔으니까 지정 대상은 봤어요. 무슨 계획 짤 거냐?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제 지정한 목적이 있을 거니 그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6개 있죠.
그럼 6개 중에 아닌 거 골라라게 나올 거야, 나온다면. 그럼 1번부터, 자, 완화해줄게. 건축물에 뭐 완화해주겠다? 용도, 종류, 규모, 완화해줄게. 그럼 건필, 용적률, 높이도 뭐 해줄게? 완화해줄게. 그럼 뭐가 따라 들어가야겠네? 기반시설. 그럼 간소run도로 같은 기반시설 확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뭐 바꿔야 되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시설, 뭐 결정, 이런 거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5번에 이거가 지정이 됨으로 따라 다른 법에서도 규제를 뭐 해야 돼요? 완화. 뭐 여기 강화란 말 들어가면 틀린 거네. 완화하거나 규제를 뭐 해줘야 돼? 배제. 그럼 여기다가 밑에다가 강화 X라고 해야죠. 개념이 많이 반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고 6개가 그 밖에 또 필요한 것들을 8개가 있는데 그거 이럴 필요 없고요. 그 파란 색깔로 CF 써놨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은 없다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건축물을 완화해서 이걸 더 짓게 해준다는 얘기지 색깔을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자유롭게 써라 이거랑 규모랑은 상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은 완화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내용 중에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거 그럼 답이 뭐예요?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이 답이 되는 거야. 제발 이해되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거기다가 형합표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쌍가로 3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그 계획에는 다음 각호사항을 종합 고려하라는 거예요. 고려하는 거는 시험에 낸 적이 거의 없어요. 참고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참고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참고하는 게 중요한 사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잘 안 낸다는 뜻이지. 예.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 두고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 제 말은. 예.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이 방금 전에 이거 완화해주면은 가치가 뭐 한다고 그랬죠? 상승. 그럼 아까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 납부해라 그랬죠? 예. 거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시에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얼마 정도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냐가 고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확보 현황이 어느 정도냐 고려해서 적용을 해라. 도로 4차선까지밖에 못 빼는데 200층까지 해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시도시장운수구청장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개발행에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 설치 비용, 이거 돈 들어가거든요. 전부 또는 일부를 얘네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왕창 부담시킬 수는 없지 않냐. 이 경우에 기반시설의 부지나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라 밑줄 토지 가치 상승분. 내 땅의 가치가 아까 4억짜리가 얼마로 올랐다고요? 7억. 공시지가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이 부분의 범위에서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이에요. 초과하도록이에요. 초과하지 않고. 그럼 3억 범위 내에서 납부하라는 그 얘기죠.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5번은 국장이 만약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장 협의를 할 때 협의하게 되면 야 니네들 이거 의견 좀 제시해줘봐 라고 하면 요청받고 나서 10일 안에는 의견을 회신해야 되는데 공법에서 숫자 나오는 날짜 중에 10일이라는 단어는 얘밖에 없어요. 10일 안에 근무일 기준이니까 2주를 말하는 거야. 2주. 우리가 5일째 근무죠. 그러니까 5일 5일이니까 이제 2주 말하는 거예요. 10일이라는 말을 만들 때 2주란 말을 안 쓰고 그냥 10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일 안에 의견 회신하세요. 라고 됐어요. 6번은 이제 경미한 사항은 시도의사 결정 사유인데 뭐 이거는 큰 의미 없고요. 넘겨보세요. 뒤에 넘기면은 그 이제 8번 보세요. 8번만 보면 돼. 만약에 여기서 계획을 짜는데 지 멋대로 짜야 돼요? 어떤 기준에 맞아야 돼요? 기준이라는 거는 국가가 줘야죠. 국가니까 어느 분이 주겠네? 국장이 줘야지. 그래서 이제 8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 기준이나 이 구역 지정할 때 당신들 마음대로는 하지 말아라. 지정 변경, 어떤 구역의 계획 수립 변경의 세부적인 거는 당연히 누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 국장이. 그러니까 기준이란 말이 나오면 국장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법에 기준이란 말 나오면 10cm 안에 국장이 다 써 있어요. 근데 아닌 게 2개 있어. 그럼 37개를 외울래요? 2개를 기억할래요? 제가 앞으로 기준하면 다 국장인데 아닌 거 외우세요. 그럼 그 2개 외우시면 돼. 그럼 그 2개를 갖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인천역이거든요. 인천역이면은 사람들 바글바글 한대죠. 바글바글 하는데 기능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보여줄게. 2층짜리 건물 줘놨죠. 주변에 건물들 전부 다 10층, 12층짜리 건물들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철도 역사를 그때 집어넣을 때 대합실만 만들면 되잖아. 근데 이 기능 자체가 사람은 바글바글 하는데
역세권인데 뭔가 좀 사람들이 기능을 좀 올려서 온 김에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있고 쇼핑도 좀 하고 그러면 뭔가 기능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해줘서 좀 올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CGV도 넣어주면 영화 보다가 마치면 나오면 되잖아. 배고프면 음식점이라도 있고 놀러 왔다가 자고 가라고 여기다가 뭐도 만들어요? 호텔도 만들고 그러면 기능 자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가 인천역 주변을 입주규제 최소구역 좀 해달라고 요청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해준 거예요.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의미는 알겠죠? 앞으로 제가 입주규제 최소구역 그럼 뭐 떠올리시면 돼? 인천역. 기능 떨어졌던 지역을 다시 살린 거다. 그럼 규제가 뭐 될 거네요? 완화되면 이 주변에 있는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치가 상승했으니까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돈 내라. 근데 계획 마음대로 짜야 돼요? 기준 줘야 돼? 국장이 중요했다. 그 말 써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된 다음에 숫자 외우면 다 외워져. 근데 안 외우면 단어 외우다가 끝나요. 그럼 국장이 지정할 때 막 지정해야 돼요? 행정기관장들하고 얘기는 해야 돼? 얘기할 때, 협의할 때 의견 제시해라. 며칠 안에 아까 유일하게. 12일, 그거 막 기억나잖아. 내일 가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내일 가면 기억이, 그때 뭐라고 했는데? 그럼 인천시라도 떠올리면 단어라도 몇 개 맞히죠. X라도 하나 칠 수 있어야 내가 답이라도 근사치에 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사진하고 막 지도하고 이런 걸 좀 많이 받으면 그때 맞던 것 같은데 하면서 찍히는 게 좀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도 답은 골라낼 수 있어. 여기 이제 인천역 주변이고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라 60에 250밖에 안 됐는데 여기 딱 지어가면서 건폐율을 80으로 용적률을 600으로 그럼 2배 이상 더 짓는 거죠. 기존에 있던 3층, 4층짜리 8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 저기 여러 가지 기능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정한 게 주변에 주변도 개발되어 있는데 이혼자 떨어져 있어서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인천역 주변에 초고층을 지어준 겁니다. 라고 보시면 돼. 이 주변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끝났고 개념만 파악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단위 구역입니다. 일단 단어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이음절로 된 네 단어입니다. 해석할 때 지구가 뭘까? 지구? 얼스? 얼스 또 못 알아듣는구나. 여기서 또 Earth, E-A-R-T-H, Earth. 그 지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구 말고 여기 특정한 지역의 여기 부분을 지구라고 해요. 특정 부분.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 특정한 일부를 단위를 두고서 계획을 짜서 현재 뭐 하려고 계획을 짜는 거죠? 보존하려고 계획 짭니까? 개발하려고 계획 짭니까? 그럼 개발하려고 지금 했는가 보다. 감을 잡으면 돼. 그럼 한번 해볼까? 해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거 좀 1년을 공부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실무를 우리가 시험에서 내질 못해요. 실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빠른데 실무는 시험에서 안 내고 출제하시는 분은 법조문만 보고 틀린 거 골라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근데 강사가 실무를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저는 실무도 하지만 이론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험장. 여기는 실무 과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 과정이잖아. 얘네들은 뭐만 물어보냐면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냐, 얘 지정되면 무슨 계획 짤 거냐, 누가 지정할 거냐, 효과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묶이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로 이해를 하면 되게 빨라요. 지금 현재 특정한 지구를 단위로 묶어서 계획을 짜겠대.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로 봐야 된다, 나쁜 거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시작해야 돼. 저거 그럼 규제가 뭐 되겠네? 완화하는 구역이다 이거. 근데 완화해 주니까 지 멋대로 난개발하잖아요. 지 멋대로 난개발하니까 난개발을 막으려면 우리 난개발하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야 돼. 그 용인시 떠오르니까 사진이 떠오르죠 이제.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은 개발 다 해놓고 나중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도로 같은 기반시설 부족했죠. 그럼 여기는 미리 개발하기 전에 구역으로 딱 묶어버려요. 여기를 구역으로 이렇게 딱 묶어요. 딱 묶어버리면 여기는 지구 단위 구역이 묶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짜겠네. 이제 지구 단위 구역 묶였으니 지구 단위 계획을 짜겠죠. 그럼 이 계획에다가 개발할 때 이렇게 개발하세요 해서 8가지 내용을 짜놨어요. 이 8가지 내용을 짜서 이 계획에 있는 대로만 너는 개발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정한 대로만 해야 돼? 정한 대로만. 그러면 옛날같이 개발해놓고 기반에서 부족한 일이 없을 거다.
그럼 꼭 짜야 되는 거는 뭘 설치를 꼭 짜야겠네. 기반시설을 얼마나 설치할 건지에 맞춰서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매칭 올려야 되냐. 만약에 여기 2차선이고 여기 4차선 도로예요. 근데 여기다가 20층, 여기다 20층 줘놓으면 어디가 좀 불편해지는데? 2차선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면 얘 용량하고 건축물의 규모가 서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8차선 해놨을 때 100층 짓는 게 맞죠? 근데 8차선 해놨는데 2층 져놨어. 이 조화가 안 이루어지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묶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개념이 있어야 단어가 외워지는데 앞글자 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해놓고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뭐 이렇게 돼.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 얘 지정되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건데 요거 지정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를 짤 테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짤 테니까 이 계획에 나오면 이 계획에 맞춰서 너 개발해라. 대신에 너가 내 말을 들었으면 너 착한 애니까 내가 규제 뭐 해줄게. 완화. 그럼 개발할 때 행위자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야. 완화해 주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4층밖에 못 짓는 땅인데 얘 말을 들으면 나는 8층까지 짓게 준대요.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그럼 얘 말 잘 듣겠죠. 그러니까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시면 돼. 행위자 건폐율 같은 경우에 150%까지 완화해 줍니다. 1.5배를 완화해 주고 용적률 같은 경우는 200%까지 완화해 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20%예요. 여기가 220인데 지구 단위에 묶여서 얘 말 들으면 최대 얼마까지도 200%. 그럼 200%는 2배라는 뜻이잖아요. 용적률이 220인데 2배면 얼마야? 440까지 2배를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그럼 지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가 나와야 되는데 뭐 할 땅이어야만 지정해 주겠다. 개발. 그럼 도시 지역에도 개발할 땅이 있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도 개발할 땅이 있는데 어디가 개발할 땅이 훨씬 더 많을까요? 도시 지역이 많아. 그럼 도시 지역은 요거는 웬만하면 다 개발할 땅들일 건데 그럼 개발할 땅들이면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 임의적 지정이랑 두 번째가 필수적 지정 이렇게 나눴어. 임의적이라는 건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땅들이 전부 다 이만큼 들어있어요. 개발할 땅들 다 써 있어요. 한번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거 개발할 것 같아. 그럼 지정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근데 개발할 땅이 아니다. 만약에 보존할 땅이다. 그럼 지정할 수가 없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저기 있는 거 4개 쓴 다음에 지정할 수 없는 거 하나 끼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럼 답은 개발할 땅, 보존할 땅. 보존할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 해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있어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 도시로 개발할 땅. 있겠죠. 개발제한구역. 그게 못하겠죠. 근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개발할 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거 개발할 것 같아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개발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법조문에는 용도지구부터 용도지구, 용도지구 있어요. 그리고 개발구역, 정비구역,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도시제한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데 주상공으로 변경이 되는 지역. 자, 녹지지역은 지정이 안 되는데 뭐로 바뀐대? 주거로 바뀐대. 주거로 바뀌게 되면 뭐 할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발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단어를 보고서 개발할 땅 같으면 제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뭐 시범도시라든지 시범도시로 개발할 땅들 이걸 다 써놨어. 그럼 이 단어 외워야 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돼요. 얘네들 다 개발할 땅인 거 내가 감만 잡으면 돼. 근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걸 얘네들 중에서 빼놨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니까 얘네들 갖고 시험 문제 많이 냈겠죠. 그럼 올해도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내년 시험에도. 그러면 필수적 지정은 기억을 하는 거고 임의적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게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이 대상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묶었어요. 그러면 얘가 묶였으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뭐가 나와야지 이제 계획. 그러면 계획을 기간을 줄 거 아니야. 기간을 줄 거예요. 몇 년 안에 짜야 될 것 같아 느낌상. 어떻게 알았어요? 3년 안에 짜는 거야. 3년 안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3년 안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짰어 이것들이. 그럼 할 마음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할 마음이 없으면 구역 지정했던 거 없애버려라. 효력을 잃는다 뭐라고 그러죠? 실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이 될 때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수립을 안 했을 때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된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하나 더. 그럼 이제 3년 안에 계획을 짤 때 꼭 짜야 되는 내용이 있고 안 짜도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꼭 짜야 되는 거잖아. 난개발의 원인은 아까 뭐가 부족한 거였는데?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의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가 설치하고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 그럼 배치를 어디다고 하고 규모가 몇 차선으로 나올 거냐가 나와야 건폐율이 얼마까지, 용적 얼마까지가 나오겠죠. 저거에 맞춰야 되니까. 그럼 요거 반드시 짜야 돼? 반드시 안 짜도 돼? 반드시 짜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있죠, 용도. 어떤 용도는 들어오지 마.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최고 높이, 최저 높이에서 최고 높이, 최저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돼 있어, 법조문에. 그래서 이걸 줄여서 기건이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는 짤 수 있는데 그 중에 꼭 짜야 되는 거 뭐예요? 그럼 뭐예요? 기건이에요. 저 기건은 왜 짜야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난개발의 원인은 기반시설과 그 건물의 용량이 조화를 못 이뤄서 이 계획에는 반드시 두 개를 포함하게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정한 대로 내가 이제 개발을 하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정한 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정한 대로. 그럼 행위 제한 뭐 해줄 테니? 완화. 그 개념으로 나온 게 지구단위 구역이에요. 좀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지구단위 개념은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 1번부터 가보자. 자, 158페이지 1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써 있는 거.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을 하는 대상이 도시잖아요. 도시를 다 개발해요? 특정한 지역을 개발해? 특정한 지역 안에 전부를, 일부를. 올해 시험에 전부로 나왔잖아요. 예. 전부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지구란 표현을 썼는데. 예.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말하는데, 그럼 이제 어디가 대상이냐? 개발 예정지가 대상이다. 개발 예정지를 나눌 때 도시하고 비도시로 나눌 때 도시적인 아까 임의적 지정이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는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지정할 수 있다는데 얘만 하여야 한다예요. 뭐 할 수 있다를 외우는 게 아니죠. 다 개발활동 지정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반드시 지정하래. 얘는 반드시 외워야겠네. 안 외우면 틀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럼 이제 지정할 수 있다부터 볼게요. 2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에서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지정하는데 아까 몇 년 안에 계획 짰어야 되는데 안 짜면 실효되는 거는 몇 년 주고요? 3년. 되는 날에 언제? 다음 날. 그럼 밑에 임의적 지정 가로 열고 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럼 거기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뭐 할 땅들 써놨을 거다. 개발할 땅들이야.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특지개발지구, 대지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발할 땅들이잖아 이거. 이거 보면서 보존할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내 수준이 정비구역이면 정비사업 하려고 했겠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거 보존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 정도는 외우지 않는 건데 시험에는 그러면 파란 색깔 글씨 있죠. 8번하고 8번에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못하고 도시제한공구역도 지금 못하고 시가와 조정구역도 보존할 땅이니까 못하죠. 공원도 보존할 땅이라 못하는데 거기서 뭐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해제란 단어가 없으면 지정을 못하는구나를 기억해야죠. 출제한 사람은 그럼 해제란 말 뺏어내겠네. 제 말 이해된 거죠? 걔네가 뭐 되는지요? 해제. 녹지는 지정 못하지만 녹지가 뭐로 바뀌는지요? 주상공. 그럼 얘도 개발할 땅이니까 지정할 수가 있고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는 개발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8의 2랑 8의 3은 묶으시고 용산이라고 써놓으세요. 마운틴 드래곤이라고 그러죠. 예. 못 알아듣네. 그냥 가요. 예. 용산 있어요. 용산. 용산이라고 해서 용산 우리 옛날에 개발계획 나온 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상업기능, 업무기능, 뭐 주거기능 복합해서 엄청난 개발한다고 뭐 삼성이랑 뭐 한다 그러다가 자금 떨어져서 못 한다고 나 자빠지고 지금 공원으로 한다며. 그죠? 근데 공원 만드는 건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을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까지가 있냐 그 생각도 좀 들긴 하지 않나요? 면적이 진짜 커요. 용산 그 공원 미군기지 있는 부분 있죠. 공원 조금 넣고 뭐 좀 사람들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주택 없다는데 주택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걸 굳이 공원으로 해야 될 필요 있을까? 나는 뭐 이제
박애주의자는 아니지만 이게 보존도 하면서 개발을 같이 해서 조금 더 개발할 수 있으면 서울시 인구 980만인데 980만 명 중에 무주택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럼 임대주택이라도 좀 줘서 집 하나 마련해 주는 게 더 나중에 역사에 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전체를 공원화 시킨다? 나중에는 뭐 친송받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바빠 죽겠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공원 가는데. 제가 우리 집 앞에 올림픽 공원인데 저 10번 갔어요.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데 10번 갔는데 그 큰 의미는 없겠지만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걸 그렇게 큰 면적을 가지고 개발, 공원화 시키는 건 아깝고 일정 부분 공원화 시키고 여기에다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다가 용산이 지하철이 한두 개가 지나는 게 아니죠. 완전 교통 요충지예요. 그리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다리 건너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어디? 지상 한강뷰 한남대교 바로 지나가서 경부 타잖아요. 지하철도 좋고 고속도로도 좋고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 그걸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기능 좀 있는 것들 넣는 게 맞잖아. 그래서 옛날에 맨 처음에 개발 계획이 나올 때 용산에다가 복합기 있는 컴팩트 시티 만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예를 든 거야. 8회 2하고 8회 3이 용산 얘기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도시지역 내에 8회 2예요.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한다고 돼 있잖아 지금. 복합 기능 넣겠다는 얘기죠. 복합적인 기능을 이용을 증진하겠다. 용산이었었어. 근데 용산만 지정하기가 애매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용산을 집어넣자 이렇게 한 거지. 용산을 넣으려고 만든 추가 기준이에요. 왜 8회 2로 돼 있냐면 구항에 이미 도시지역이 있기 때문에 8회에다가 살짝 집어넣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개정하면서 8회 2, 8회 3이 된 거예요. 8회 3도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미군이 평택으로 가면 그 맞는 땅들 있죠. 그 땅들을 이제 공원화 시키는 거 좋아. 근데 일정 부분은 이제 여기 교정시설, 군사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 재배치되면 유휴토지 되면서 방치되면 난개발될까봐 기능 증진하고 집중적 정비 필요하니 이런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9번에 도시지역 체계적 계획적 관리 필요한 지역. 여기도 이제 도시로 개발할 지역들이잖아요. 그럼 1번부터 9번까지 외우는 거 아니고요. 저랑 같이 읽으면서 제가 하는 말을 이제 한번 따라만 해보세요.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럼 대지조성 사업지구. 또 기니까 못 따라하죠 또. 대지조성 사업지구라고 했으니까 개발할 땅 같은 느낌 들죠. 그러니까 이건 단어 외우지 마시고 이왕이면 8번 같은 걸 보는 거야. 개발제한구역은 안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뭐 되면 해제되면 개발할 땅이니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출제하는 사람은 8번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참고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밀도 너무 높아서 개발 못하게 하려는 땅이에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 못하게 할 땅이잖아. 얘는 지정 대상이 아니다. 그 위에 있는 거 4개 쓰고 참고에 있는 거 하나 들어가면 그게 찾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임의적 지정 받는데 필수적 지정 나와야죠.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필수적 지정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1번, 2번 2개가 있을 겁니다. 1번에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됐는데 1번에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2개가 10년이 끝났다라는 거야. 이거 우리 아들 이름이 정택이거든요. 정택이. 우리 아들 이름이 정택이에요. 몇 살이라고? 10살. 기억해둬요. 우리 아들 이름 뭐라고요? 정택이. 내 머릿속에 공간 속에 하나 넣어놔야 돼.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노후화됐던 것들이 밀집됐다가 싹 밀어서 새로 만들었죠. 그럼 이제 얘가 시간이 슬슬 지나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처럼 회귀하려고 그래요. 한번 사람이 맛을 보면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난개발 맞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는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듬성 개발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도시가 완벽해지려는 시기가 10년이거든요. 10년 지나면 개발이 안 됐던 데서 또 개발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난개발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냐. 얘는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반드시 묶어라. 몇 년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겠네. 10년. 그럼 얘 이름이 뭐라고요? 근데 시험에 가면 개택이로 나왔어요. 개발구역이에요? 정비구역이에요? 개택이네. 틀렸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사업 2가지만? 정비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 지나면? 10년. 반드시 해라. 그럼 그냥 정택이 10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이랑 공원이었는데 얘가 해제가 되는 지역이거나
녹지 지역이었는데 이게 주상공으로 바뀐대. 이거 어디서 많이 아까 보지 않았나 이거? 이미지정에서 보긴 봤죠? 여기 보시면 봐요. 녹지가 주상공, 여기 시가하고 공원이 해제, 여기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 근데 얘는 앞에 단서가 뭐가 붙었네요? 30만이란 말이 붙었어요. 왜 붙었냐? 우리가 1만 제곱미터면 1헥타르라고 하거든요. 1만 제곱미터의 느낌이 팍 오세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안 오잖아. 1만 제곱미터 하면 느낌이 확 와야 되는데 1만 제곱미터가 얼마야? 이 생각 안 들잖아. 보여줄게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학교 가면은 혹시 100m 달리기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뛰잖아. 우리 이렇게 뛰잖아. 옆으로 가도 100m 뛰었어. 그러면 100m 곱하기 100m 하면 면적이죠. 네? 그러면 이제 공이 몇 개네 그럼? 공이 몇 개? 4개죠. 그러면 100m 달리기 하는 지역 정도 크기 정도 정사각형 운동장 하나가 1만 제곱미터예요. 어떤 분은 1만 미터 제곱이라고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자문 나와. 미터 제곱이란 말이 어딨어요? 콩글리시. 제곱미터라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잘 나와야 돼. 미터 제곱이라고 나 뭔 말하는 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미터 세제곱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진짜 자기 수준을 그냥 1만 제곱미터잖아요. 그럼 면적 단위잖아. 그럼 앞으로 1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운동장 몇 개 정도 되는 거? 하나. 30만이면 그 운동장이 30개면 장난이 큰 거잖아요. 그 정도가 도심지 안에 들어있어요. 시가와가 도심지 안에 있고 공원이 도심지 안에 있거든. 걔를 해제시켜버린다는 건 엄청난 개발이 되는 거래요. 그럼 이건 난개발 안에서 되게 큰 거네. 반드시 정해라 이렇게 해놨어. 녹지지역은 도시 안에 들어있는 거죠. 도시 안에 주상공 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녹지를 주거로 바꿔버리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30만이 어떤 기준 마지노선이에요. 적은 개발이냐 큰 개발이냐를 따질 때 30만 정도로 잡아. 야 크다 그러면 30만 이상이다. 야 작다 그러면 30만 미만이다. 이 기준을 잡다 보니까 숫자를 30만 잡아놓은 거예요. 뜬금없이 왜 30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잡은 기준일 뿐이에요. 그냥 100만 할 거야, 50만 할 거야, 뭐 20만 할 거야, 30만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30만이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제 말 이해된 거죠. 그냥 그럼 30만 이상이 큰 거다. 근데 도심지 안에 시가와 공원이 해제가 되고 있고 야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면 이건 엄청난 개발이니까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 근데 이걸 내가 좀 이따 지우잖아요. 근데 했던 말은 기억이 안 나고 송송호 양미만 기억나요. 그렇게라도 기억이 나면 송송호가 30만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송송호 30살이거든. 농담이에요. 뭘 진짜인 줄 알아. 제가 30살이고 송송호 선생 처음 데뷔할 때 제가 그거 봤거든요. 송송호 제가 저랑 같이 회사 할 때 이제 사실 공부하다가 저는 좀 빨리 나왔고 송송호 선생이 좀 늦게 나왔어. 제가 먼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막 강의하고 있을 때였고 송송호 선생 머리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그 공부를 좀 여러 번 한 거지. 똑똑해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막 이제 원래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라 사시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저는 기계학과 나왔기 때문에 사시하고 저는 원래 안 맞으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돈도 필요하고 직업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처음 강의하는 거 저는 봤죠. 시험 강의하는 것도 봤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 모습하고 지금은 똑같아요. 저만 늙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원래 그때부터 노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인제 시작입니다. 네. 그때 제가 4살 때 강의할 때도 이 모양이었어요. 24살 때도 이 모양이었는데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이 모양이잖아. 내가 유리한 거잖아요. 웃자고 했는데 웃지도 않고. 30살 때 데뷔했거든 처음에. 기억해도 송송호 몇 살? 30살. 데뷔하는 시점이 그때야. 자 지울게. 개발할 땅들은 앞으로 난개발 막으려고 정부가 뭐를 지정할 수 있대요? 지구 단위 구역. 임의적 지정 대상들은 다 개발할 땅들이죠. 반드시 지정해야 될 놈들이 있대요. 아까 아들 몇 살? 정택이 몇 살? 10살. 그럼 뭐하고 뭐가? 정비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 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끝났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난개발 되려고 해. 그 기준을 잡은 게 몇 년 잡은 거라고요? 10년. 그리고 몇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뭐가?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뭐 될 때? 해제. 녹지지역이 30만 이상인데 뭐로 바뀔 때? 그래서 그 정도 개념만 몇 번 보면 돼요. 오늘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두세 번 보게 되면 당연히 외워집니다.
그럼 이제 거기 1번이 정책이 10살, 2번이 시가와 공원 해제되는 지역, 2번에 녹지가 주상권 가는데 단 전제는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란 전제하에 30만. 그래서 공법상에서 큰 규모를 30만으로 잡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외인데요.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용도지역이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어요. 관농자라고 그러죠. 도관농자. 예. 그럼 여기서 개발할 땅들 중에 보생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에서 5개 있잖아요. 근데 도시밭 같은 보존하라고 해놨는데 얘네들 중에 유일하게 개발을 조금 할 수 있게 풀어놓은 땅이 하나 있어요. 어디? 계획관리.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네. 아무데나 지정하면 안 되죠. 이 개발 예정지에다 한다며. 그럼 도시밭 같아서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골라라. 그럼 무슨 지역밖에 없어요? 계획관리. 근데 여기가 만약에 도시 밖의 지역인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개발진흥지구라는 건 뭐 할 땅이라는 뜻이에요? 개발할 땅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난개발 가능성이 있겠네. 그럼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2가지밖에 없다. 어느 지역 하나랑 계획관리 지역이랑 하나가 또 뭐예요?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이 2개였다가 최근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가 폐지되는 거예요. 폐지가 되면 규제가 없어지죠. 없어지면 행위장 완화되잖아요.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뭘로 대신하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 해서 3가지가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땅 살 때 쉽게 말하면 실무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이 농림지역에 요 땅하고 농림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된 땅이야. 예를 들어서 요거 1번이고 2번이야. 뭐 사실래요? 2번 사야 좋은 거죠. 뭐 할 땅인데 지금 개발. 그럼 뭐도 지정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 지정되면 행위장 뭐 되고요. 그럼 개발 이익도 많겠네. 그럼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런 토지를 딱 보고서 이 토지 괜찮은 땅인데 여기다가 내가 개발을 하려면 지금 미리 사놓다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을 때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1번 같은 땅 사면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돼요. 그럼 개발이익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시 바깥에서 어느 땅이 제일 좋고? 계획관리. 아니면 비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지정되어 있는 땅이면 그럼 얘는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개발 사업할 때 약간 좋아지는 위치를 가질 수 있는 땅이니까 좋은 거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걸로 보는 거고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 다음 중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 고르세요. 그럼 답이 뭐예요? 계획관리가 답이에요. 이해 안 된 거야 지금? 된 거죠. 그럼 거기 밑에 박스가 도시지역 외의 지정 대상 해가지고 첫 번째가 무슨 관리라고 됐어요? 계획관리. 그럼 뒤로 넘기시면은 개발 뭐 나오겠네? 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 뭐 되는지요? 폐지되는지요? 3개가 나온 거잖아. 언더스탠드 된 거예요? 네, 하나 보여줄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맨 처음부터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 많은데 하나 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짤 때 평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짜고요. 입체적 건축 계획은 건축가 쪽에서 짰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라고 해놓으면 이 사람은 거기다가 막 건물을 졌는데 하기 못대로 막 짓는 거야. 나중에 이 용도하고 얘가 조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이 계획을 한 사람이 한 파트에서 짜는 게 맞다. 그래서 평면 계획과 입체적 계획을 같이 짜가지고 여기저기 개발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걸로 통합하면서 만든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여자애 하나 말한 거 봐. 우리 지역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변하게 되는군요. 라고 그러잖아. 10년 안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 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존에 있던 평면 계획하고 요 입체적 계획을 같이 여기다 짰으면 이 계획대로 개발이 되니까 높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끔 해놨을 거니까 여기 지역은 이 지역의 특성은 이런 개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특성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놨던 건데 우리는 대상 지역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정 대상 중에 임의적 지정 대상 쫙 있었죠. 필수적 지정 대상 정택이 몇 살? 몇 살? 30만 이상 시가 공원 해제 녹지주상국 이거는 이제 도시 지역이고 도시 바깥에서는 아까 어느 땅? 계획관리, 개발,
지능지구, 용도지구를 뭐 하고? 폐지하고 대체하는 게 대상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은 안 봐도 상관없어요. 대상 지역이 어디냐를 먼저 아셔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단위 구역 지정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다? 개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땅들은 다 지정할 수 있다는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두 개가 있더라. 정택이, 열살, 또 뭐 있어요? 시가와 공원 해제, 녹지주상공, 면적 얼마? 30만. 도시 바깥에서는 계획관리 아니면 또는 뭐 지정이 된지요? 개발지능지구 지정된 지역 아니면 용도지구가 뭐 되면서? 폐지되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 얘 지정 대상 요건이 있고 얘 지정 대상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나와요. 요즘에 최근에 안 나와 잘. 근데 기본 이론 할 때 제가 딱 한 번 할 거예요. 제발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몇 년을 준다고 아까 전에? 3년 준다고 그랬잖아요. 3년 안에 지구단위 짜야 되는데 꼭 짜야 되는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지? 기가 뭐였어요? 기반인설에 배치 규모가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물의 용도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같이 짤 테니 이 계획에 의해서 당신 개발하면 행위자는 뭐 해드리겠습니다. 완화. 그래서 거기 159페이지에 그 계획관리지 오른쪽에 있는 박스 안 봐도 돼 지금. 의미 없어요. 그럼 이제 160페이지 가보세요. 160페이지 가시면 3번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찾았어요? 거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 8가지 중에 2호와 4호 사항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 2호, 4호가 꼭 짜란 얘기죠. 그럼 2호 보시면 파란 색깔로 돼 있어요. 2호가 뭐로 돼 있어요? 그렇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건이 뭐였지? 4호에?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잖아. 이 파란 색깔은 반드시 짜란 얘기예요. 반드시 짜고 나머지는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 1호, 2를 내용 뭐 볼 거 없고. 그럼 쌍갑 1번은 무슨 내용이냐? 용도 지역이 있거나 지구가 있으면 이걸 대통령령에서 세분 변경도에서 바꿔줄 수 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어떻게 계획적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조성할 거냐. 5번에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쁘게 해야 되니까 환경 경관계획. 7번에 교통처리계획. 그 밖에 대통령 영의정한 것들을 짜겠대요. 여기서 나머지는 읽어두는 거고 뭐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건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꼭 짜야 되는 거 두 개니까. 이걸 몇 년 안에 안 짜게 되면 안 짰으면 이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A라는 애가 개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개발을 못 하니까 그럼 3년 동안만 묶어 놓을 테니까 너가 3년 동안 안 짰어? 그럼 이거 우리 구역을 해제할 테니까 해제하면 네 멋대로 써. 그 전까지만 좀 기다려봐 라고 해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 안에 짜지 않았을 때 실효된다는 건 오른쪽에 4번에 있어요. 4번 161페이지에 큰 4번 맨 위에 큰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놓고 도시공관리 결정이 실효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계획 짜는 거 몇 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의 1번에 원칙.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 결정고시가 됐는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고시가 안 되면 3년이 되는 날에 항상 무슨 날에? 다음날 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 추정된 게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없어서 입안권자한테 우리 동네 난개발 좀 막아달라고 제안할 수는 있어요. 제안해가지고 구역이 지정이 딱 됐다. 그럼 얘네는 착수를 5년 안에 착수해야 됩니다. 5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수를 안 했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없다. 그럼 5년이 되는 날이 무슨 날? 다음 날. 그래서 실효 규정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1번은 몇 년이었고요? 3년. 2번은 지구단위 계획해놓고 가로 열고 주민이 입안을 뭐 했을 때. 그럼 이 결정고시가 되고 5년 동그라미 있어. 5년. 이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나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이 언제?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됐고. 근데 이거 실효된 거 우리가 맨날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알린다라고 할 때 방이란 말 들어봤어? 방? 뭐 방 붙인다 그러잖아. 알릴 방. 알림장 할 때 방 붙이잖아. 벽에다가 이렇게. 아주
현상금 뭐 5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다 붙여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방에다 붙이지 않고 국토교통부에는 관보라고 있어요. 관보. 지자체에는 공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게재하는 거예요. 그럼 관보 또는 공보에다가 뭐 하면 고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볼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실효 고시는 실효되는 일자, 사유, 그 계획구역의 내용을 국장이면은 정부죠. 정부에서 알리는 소식지를 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보에 시도시장군수는 지자체 뭐에다 공보에 게재해서 고시해서 알려줘야 사람들이 해제됐구나를 알 거다라는 뜻이에요. 법조문이 쉬운 단어가 없어서 제가 설명만 좀 한 거예요. 외우란 것도 아니고 그냥 고시하는구나, 알리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구단 도시군관리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거니까 계획은 끝났어요. 그럼 이용하는 거를 우리 개발한다라고 그러잖아. 뒤에 넘기면 챕터 3이 개발에 관한 사항 나왔죠. 그럼 이제 개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개발 관련 파트 하면 국토개법 전반적인 내용 끝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개발 파트 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